방금 소개받은 그 본부장 1본부장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름은 송한회.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그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는 평택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아직 그 낯설은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평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하고, 그리고 우리 JH 타워 물건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지법이라고 하는데, 농지법이 까다로운 곳이 평택이에요.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택지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왜 삼성전자가 평택으로 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평택의 전체 면적은 약 1억 4천만 평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면적이, 남한 면적이 300억 평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면적이 약 1억 8천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죠. 서울 면적이 거의 4분의 3 정도가 되니까. 반면에 서울은 인구가 현재 1000만에서 쭉 빠져가지고 9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평택의 인구는 57만 명밖에 안 돼요. 현재. 지난 5월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면적 대비 인구가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평택은 지금까지 개발한 것보다 앞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이 왜 평택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개발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평택의 평자는요, 평평할 평자입니다. 평택에는 임야가 없어요, 산이. 거의 전 면적이 1억 4천만 평 전체 면적 가까이가 평야입니다, 평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려면 뭘 해요? 기반 공사를 하죠. 그 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평택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 여러분, 바다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도시가 어딜까요? 실리콘밸리. 아시죠? 들어봤죠? 실리콘밸리가 바다를 끼고 있어요. 산호세 지역에. 근데 그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뭐 야후를 비롯해서 인텔, 이베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특히 IT. 그죠? 그런데 삼성이 들어와서, 평택을 들어와서 평택이 이제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평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평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존에 삼성전자 공장이 약 87만 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다 개발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P1, P2, P3까지, P1, P2는 이제 다 들어갔고, 2017년도에 P1, 2020년도에 P2, 그리고 올해 말에 P3 공장이 완공이 돼요. 내년부터 이제 생산이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삼성전자가 3나노 칩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지금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만의 TSMC예요. 근데 거기보다 먼저 양산을 했어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와 삼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면서, 여기에는 분양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역세권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그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만들면
어떤 협력업체들이 들어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게 되면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그 기기들이 있죠. 부품들. 자,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협력업체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변으로 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30년 정도 되면 모든 공장이 P6까지 완공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 종사자들만 해도 약 20만 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평택에 공급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초창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에 가산도 그랬고 마곡도 그랬고 성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는 공실이 생깁니다. 왜 그런 공실이 생기느냐? 바로 아직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살짝 겁이 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시적인 공실이 생깁니다. 평택 또한 지금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고덕 신도시 쪽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일부 물량들이 공실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터넷 뒤져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실이 그냥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올해 완공되는 P3 공장은 단일 공장 블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5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돼요. 공장 하나에. 어마어마하죠. 세계 최대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공이 되고 내년도부터 이제 양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이 더 밀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브레인시티에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택지, 그러니까 분양이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땅값이 기존에 있는 가격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분양을 하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기존에 있는 땅값은 거의 무시해도 괜찮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재값도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평택에서 분양받으시게 되면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왜 대박이 날까요? 초창기잖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1,000만 원 밑에는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JH타워가 예상되는 분양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800만 원 초중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당.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죠. 어디든지 지식산업센터가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돈을 만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돈을 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 평택시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과 그리고 포승 쪽. 포승 아시죠, 여러분? 포승 모르세요? 포승 몰라요? 거기니? 알아요? 네. 포승은 저쪽에 그 국가산업단지 쪽에 바닷가 쪽이죠. 바닷가 쪽에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현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포승과 제가 평택시 고덕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포승은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 아예. 전철이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평택 지제역과 서정리역이 들어가죠. 반면에 포승 쪽은 전철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승과 고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평택의 우리 현장의 입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교통은 어떤 교통 장점을 갖고 있나,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과 달라지는 교통망이 무엇이 있나 한번 짚어보자고요. 현재 지금 평택 우리 현장에 모곡동 348-1번지입니다. 우리 현장이 딱 거기서 딱 찍어서 네이버 지도에서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반경 1km 남짓하는 곳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틀어서 보면은 브레인시티가 약 1km 900m 정도 돼요. 브레인시티가 146만 평이 들어가는데 브레인시티가 바로 근접해 있다. 자, 브레인시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브레인시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다 검색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카이스트 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리콘밸리에 들어가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어느 대학교가 있을까요? 우리 잘생긴, 몰라요? 미안해요. 물어봐서. 아무도 없어요? 네.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가 실리콘밸리 안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미국의 3대 명문이죠. 하버드, 스탠퍼드, MIT.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생 중에 거의 80% 이상이 바로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합니다. 자, 카이스트가 브레인시티에 들어와요. 그럼 브레인시티에 들어오게 되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거기서 그 평택시 안에서 삼성전자나 그 인근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관련된 그 기업들로 많이 취업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돼요. 평택시가 아까 인구가 57만 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자 동네가 될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1년 급여가. 엄청나게 높죠? 자, 평택의 지금 국제도시 안에, 고덕국제도시 안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인시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브레인시티와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는 하나의 이제 중심축이 될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우리 JH타워가 브레인시티하고 삼성전자하고 딱 중간에 있어요. 자, 여기 분양 받아 놓으면 돈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정말로 돈이 될 겁니다. 브레인시티와 삼성전자와 딱 중간에 있어요. 자, 그리고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첫 번째, 지금 현재 교통은 1호선 국철 있죠. 1호선 전철. 그게 이제 저쪽 그 천안 거쳐서 신창까지 내려가죠. 거기 서정역하고 평택 지제역이 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GTX 아시죠? GTX A, B, C. 자, A노선, GTX A노선이 연장 얘기가 나와요.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데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평택까지 연장을 하자.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현직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행하죠? 그래서 평택까지 GTX A노선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강남 삼성에서 동탄까지 구간이 먼저 개통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먼저 개통이 돼요. 그리고 동탄에서 이제 평택까지 오게 되면 강남에서 평택까지는 기존의 SRT 제외하고, 수서에서 평택까지 오는 SRT 말고 GTX로도 20분 안에 온다. 그리고 GTX C노선 아시죠? 자, C노선이 어디예요? C노선이 수원에서부터 자, 의정부 양주까지죠. 덕정 그쪽까지 가죠. 자, 그런데 이 C노선이 수원에서 천안까지 연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C노선도 평택을 지나갑니다. 우리 지제역을 통과되죠.
참고로 우리 지제역에서 우리 현장까지는 약 1.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자, GTX 2개 노선이 더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SRT는 수서에서 동탄에서 평택까지 다니고 있는 건 아시죠? 20분 정도가 안 걸립니다. SR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요. 시속 25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죠. 그래서 지금 SRT는 수서에서 동탄 거쳐서 평택까지 옵니다. 그러면 자, 광역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GTX 노선, A노선, C노선, SRT까지 3개 노선이 평택을 들어와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이 GTX와 SRT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온 도시는 평택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1호선 전철 다니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고속도로죠. 자, 기업이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를 하려면 물론 사무실로도 하지만 공장들 제조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물류나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하려면 고속도로 IC가 좋아야겠죠? 접근성이. 자, 고속도로는 현재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가 현재 뚫려 있고,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송탄 IC가 있어요. 송탄 IC에서 우리 현장까지는 1.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면은 3분 거리예요. IC 바로 나오자마자 잠깐 하는 사이에 우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안성 JCT가 나옵니다. 안성 JCT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평택 제천으로 갈아타면은 송탄 IC까지, 그리고 안성 JCT에서 우리 현장까지 4km밖에 안 돼요. 차량으로 가면 약 10분도 안 걸립니다. 가까운 곳에 있죠?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고속도로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살짝 가면은 평택 화성 고속도로가 있어요. 원래 이 고속도로 명칭은 평택 파주 고속도로인데 17번 도로로 계속 연결이 되다가 오송이라는 톨게이트에서 오송에서 세종시까지 3년 전, 한 4, 5년 전인가 개통이 됐어요. 이게 43번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이 도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요. 그래서 특히 화물차들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부곡이나 군포 이쪽 안양 의왕 쪽에서 오시다 보면은 왜 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봤을 겁니다. 과천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 그 도로가 바로 43번 도로예요. 그 도로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도로에서 오다 보면은 어연 IC라고 있어요. 어연 IC. 어연 IC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현장까지 또 오면은 그것도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가 이런 현장이 분양가가 800만 원대. 정말 엄청나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망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제 그 기존에 신도시와 그리고 대기업, 이것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도시 하면 일기 신도시 다 알죠? 어디에 일기 신도시? 얘기해봐요, 빨리. 네.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요 5개가 일기 신도시죠. 1990년도에 일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신도시 사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중에 대표적인 곳, 가장 뜨겁게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른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동탄. 동탄이 2기 신도시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판교 또한 2기 신도시죠. 자, 그런데 이 동탄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동탄과 평택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동탄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기흥 반도체 아시죠? 삼성전자 들어봤어요? 기흥 반도체가 바로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죠. 그 반도체 공장을 모태로 해서 바로 배후도시가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동탄 신도시 2000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평택의 공장은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평택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공장이 개발이 되고 착공이 되고 공사가 시작된 게 2011년도, 12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자, 이때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입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은 기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겼던 동탄 신도시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안타깝게도 동탄은 너무 공급이 많이 진행이 된 반면에 삼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빠져나온다. 삼성의 주력이 어디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어디예요? 안 들려. 평택 어디요? 예, 평택이에요. 평택. 평택이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입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어디부터 왔어요? 이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평택부터 왔잖아요. 왜 바이든이 평택을 먼저 갔을까요? 공장을 보려고. 도대체 어떤 정도의 수준의 공장이길래 그렇게 말들이 많은가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을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평택의 미군 부대를 가면서 왼쪽에 평택 공장을 막 짓고 있을 때 이건 뭐냐고 그랬어요. 헬기 타고 가면서. 그 정도로 평택 공장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우리 JH타워는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과 바로 근접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앞으로 JH타워가 유명해질까요? 안 유명해질까요? 유명해지겠죠? 네, 유명해집니다. 지금 대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도시, 그래서 동탄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세요. 공실 때문에. 사실상 동탄도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평택의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오면서 동탄의 삼성전자 기흥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대기업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평택은 삼성전자가 있는 이 평택 고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800만 원대면은 제가 봤을 때는 4, 5년 정도 지나면 여기는 지식산업센터를 구하려고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올해 여러분들 뭘 겪고 있습니까? 공사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재값이. 지금 철근값이요. 1톤에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60만 원대였어요. 톤당. 그런데 지금 얼마 가냐면은 140만 원, 150만 원 갑니다. 1톤에. 자재값이 무려 불과 1, 2년 사이에 2배 많이 올라 버렸어요. 시멘트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미콘 회사가 지금 막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들이 새로 열리는 현장들은 다 몸을 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JH타워는 바로 지금 평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브랜시티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현장이. 정말로 여기는 무조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완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평택의 포승 쪽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택에서는 택지, 그러니까 땅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 일을 제가 약 15년 동안을 평택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고 너무나 잘 알아요. 평택에 대해서. 물론 포승 쪽에 지금 들어가는 곳들은 현덕지구가 약 70만 평이 개발이 되고 포승 BIX가 60만 평 해서 그런 것들을 호재로 해서 서해대교와 호재로 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약해요.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브레인시티는 공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덕지구나 포승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첫 삽도 못 떴어요.
물론 자동차 미래 뭐 산업이다 해가지고 광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호승 쪽에 혹시라도 거기에 워낙 메모드급이고 뭐 어디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그쪽을 고려하고 살짝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과감하게 이쪽 JH 타워로 오셔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내용이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딱 30분 됐는데 어떻게 평택의 지금 현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그 물건에 대해서 또 교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물건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